네, 이번 시간에는 어떤 변호사를 선임하는지 하는 게 좋을지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국 로펌 신뢰도 조사도 나왔고요. 그래서 평소에 제가 변호사를 만나면서 또 저도 소송을 당해보면서 변호사를 어떻게 선임하는 것이 실패하지 않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인생 3대 악재에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빈지각, 나쁜 배우자, 말다툼. 저는 이 말다툼을 소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인생에서 피해야 될 3대 악재를 이스라엘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는 이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소송입니다. 피할수록 좋다는 것이 인생 3대 악재죠. 그렇지만 내가 피하고 싶다고 피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이 소송을 가게 되면 반드시 변호사를 만나야 되고 또 선임해야 됩니다. 그때 어떻게 우리 변호사를 선임할까에 대해서 고민입니다. 인생이 뜻대로 안 될 때가 참 많다는 걸 느끼죠. 그래서 변호사의 조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금은 변호사 3만 명 시대라고 해서 변호사들이 굉장히 많지만 법률 서비스는 저하됐다는 불만이 많습니다. 또 로스쿨 출신들이 경험 부족이나 혹은 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의뢰자들의 좌절로 이어지는 것이죠. 자, 변호사들의 수준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잘 골라서 우리가 필요할 때 적절하게 그들의 도움을 받을지를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피해야 될 유형의 변호사를 먼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임료만 받고 일 안 하는 변호사,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착수금 받고 제대로 업무를 하지 않고 진행 상황 보고조차도 하지 않고 심지어 연락 두절돼 버립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죠. 언론에 크게 보도됐는데요. 서울 강남의 한 변호사가 착수금 1,000만 원을 받고 그 소송 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수차례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법원에 나타나지도 않았죠. 그래서 의뢰인이 뒤늦게 알고 직접 법원에 확인해서 소송조차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뒤늦게 징계를 요청했습니다만 이 변호사는 변호업으로부터 징역 1년 징계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다시 변호사 활동하고 있어요. 이런 정신 나간 변호사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또 상대편과 몰래 결탁하는 더 나쁜 변호사도 있습니다. 의뢰인의 이해를 배신하고 상대방과 협상하면서 일부러 재판을 불리하게 끌거나 또 합의 금액을 축소시키는 이런 일을 하면서 자신 개인의 이익을 위한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이죠. 부산의 한 변호사는 이혼 소송 중에 의뢰인의 배우자 측과 몰래 만나서 의뢰인을 설득해 적은 위자료를 끝내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죠. 실제로 법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한 주장만 하면서 의심을 샀는데요. 이 의뢰인이 법정 녹취와 이메일 증거를 제출해서 자격 정지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네, 희한한 변호사들 참 많습니다. 또 사기 횡령하는 변호사도 있습니다. 합의금이나 배상금을 받아서 가로챈다는 것이죠. 사건 진행 후에 성공보수나 실비 명목으로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별한 로비나 내부 관계자와 연줄 이런 허위 주장을 하면서 돈을 받아내는 것이죠. 대구의 한 변호사는 교통사고 피해자 대리인으로 위임받아서 보험사에서 합의금 명목으로 8천만 원을 받았는데 의뢰인에게는 2천만 원만 전달하고 나머지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사실상 자기가 가로챈 것이죠. 나중에 이것이 이 허위 서류까지 제출한 것으로 드러나서 형사 고발했고 변호사 자격을 박탈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정말 변호사 사회도 요지경 사회입니다. 자, 좋은 변호사 선임하는 데는 세 가지 조건이, 일곱 가지 조건이 있다고 저 나름대로 정리했는데요. 일단은 이 변호사가, 내가 생각하는 변호사가 대한변협에 징계 기록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대한변협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업무에 대한 설명이 상세하고 정확한지 잘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사건 구조를 잘 이해하고 설명하는지, 그리고 가능성과 리스크를 현실적으로 말하는지 추상적으로 모호하게 말하는지 그것도 판단해야 됩니다. 자, 의뢰인이 똑똑해야 좋은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계약서 및 수임료 관련 문서를 꼼꼼히 챙기는 스타일인지 대충 얼버무리는지 이것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착수금, 성공보수, 실비 등을 구분해서 명확히 하는지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첫 상담하면서 이 신뢰감이 나에게 오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꼭 혼자 가지 마시고 좀 더 잘 아는 사람과 함께 가서 종합평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번에 보니까 로펌 컨슈머 리포트, 소위 말하는 로펌의 이 소비자 조사를 한 것이죠. 여기서 조사했는데 2025년도에 이 조사에서 실력과 전문성, 성과 만족도 1위로 윤촌이 당첨됐습니다. 자, 여러 로펌들이 있는데요. 아주 그 대형 로펌들이죠. 이 중에서 양쪽에서 전부 다 1위를 선정됐는데요. 율촌이라고 아마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실 겁니다. 율촌이 보니까 압도적인 1위를 했던데 그 조사 내용을 봤더니 실력과 전문성, 성과 만족도, 재선임 의사 이런 14개 역량평가 중에서 대관 업무를 제외하고는 13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관이라는 것은 이 정부와의 관계니까 사실상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13개 항목에서 그러니까 전 분야에서 1위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율초는 19개 분야별 평가에서도 인사 노무와 금융, 정권 이런 17개 분야에서도 1위를 차지해서 저는 율촌이 이렇게 실력 있고 신뢰받는 1위인 줄 몰랐습니다. 조사 대상을 봤더니 400여 개 기업의 법무 담당자 1252명이 국내 1607개 로펌과 국내에 진출한 외국 법자문 법률사무소 29개 이런 데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고 주관식 답변도 받아내서 이런 결과를 도출해냈는데요. 평가 항목은 실력과 전문성, 수입료 적정성, 재선임 의사 이런 14개 역량평가 이런 것들을 주로 조사했는데 율촌이 압도적으로 1위 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일일이 변호사 한 명 한 명을 다 확인하고 이 평가를 알 수 없을 때는 율촌 같이 이렇게 외부 평가에서 압도적인 1위를 했다는 것은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로펌을 뽑아달라. 이런 데 대해서 또한 율촌이 총 385표로 태평양, 김장, 김현장 그리고 광장 세종 순으로 나왔는데 율촌이 단연 1위를 했는데요. 거기 보니까 염용표, 문성 이런 변호사, 초창기에는 또 우리 박혜식 변호사 이런 사람들이 최고의 로펌을 만드는데 크게 기여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변호사 선택이 인생의 행불행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 신뢰할 만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어렵지만 시간과 노력, 투자에 비례한다. 그리고 평가 지표, 평판을 조사해서 검색하라. 그런야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명리가 있듯이 명변호사도 있습니다. 가장 나쁜 변호사는 진실을 아는 자가 아니라 진실을 이용하는 자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변호사로부터 배신당하지 않고 이용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의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빕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